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스포츠 이야기 즐겁고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김민재 선수가 또 오피셜 뛰었습니다. 김민재가 됐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에 지난주에 입단했고요. 야,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다가 정말 2년도 채우지 않고 뮌헨에 입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 뛰고 나폴리에서 한 시즌 뛰고 바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입단을 했죠. 예. 이제 최근에 유럽 리그에서 3대장 있지 않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그중 한 팀인 뮌헨에 입단을 한 김민재 선수예요. 예, 어젯밤에 알리안츠 아레나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홈 경기장에서 팀 프레젠테이션을 가졌었는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등번호 3번을 달고 네. 예, 팬들 앞에 또 선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관중석에 약 4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찾았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인사를 했는데 뮌헨 역대 3번의 이름을 보면 파울 브라이트너 독일의 전설이죠. 네. 그리고 비센테 리자라즈 프랑스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루시우. 브라질의 전설이죠. 네. 그리고 사비 알론소까지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달았던 3번의 번호를 김민재 선수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김민재 선수에게 뮌헨에서 기대하는 바가 정말 커요. 네, 수비에게 놓고 보면은 공격수로 따지면 9번, 10번 같은 개념이 예, 3번, 4번. 그렇죠. 예, 이 정도 라인업이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상을 수상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됐는데 아시아 선수 최고 몸값을 경신했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715억 원에 갔는데 이게 아시아 역시 최고이자 뭐 우리나라 돈으로도 최고고요. 우리가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뮌헨 역사상으로도 역대 3위 기록이에요.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이제 PSG로 이적한 네. 리카 헤르난데스가 8천만 유로 받았었고요. 이강인 선수 동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와 같이 센터백 듀오를 이루게 된 데헤르트가 7,700만 유로 받았었거든요. 그 뒤에 이어서 3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그 포지션만 보더라도 뮌헨이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에 더 무게감을 많이 두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수비수들이고요. 수비에서 또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들에게 많은 돈을 쓴 뮌헨이에요. 예, 그리고 다다님께서 바이에른 뮌헨 최초라니 대단합니다 하셨는데 뮌헨의 최초의 대한민국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최초의 수비수죠.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경기 리그 경기 뛰고 우승 반지를 차지한 적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슈투트가르트로 그렇죠. 예, 이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또 김민재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현주 선수가 지금 2부 리그에 임대돼 있고 비스바덴이라는 팀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쨌든 이현주나 정우영 같은 선수는 뮌헨 자체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영입이 된 그렇죠. 학생 때 영입이 된 선수들이고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다른 영입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확실하게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경력직도 정말 헤드헌팅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돈 제대로 주고 데려온 선수거든요. 예.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나 유럽 전체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김민재 선수 응원하겠고 그리고 또 PSG 이강인 선수도 지금 일본 프리시즌 일정에 합류를 했는데 약간 허벅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햄스트링 쪽이 올라와서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됐는데 일단은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제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들어갔을 때 활약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두 선수의 또 최근에 좋은 모습 또 다가오는 시즌에서 활약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창원에서 큰 축구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예,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AFC U23 아시안컵 예선전이 창원에서 9월에 열리게 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경기고요. 이제 예선전에 카타르와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같은 대진에 있는데 카타르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와 대결을 할 때는 이제 친선 경기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예, 승패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키르기스탄,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또 낮은 팀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손쉽게 예선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예선 이제 차원에서의 대회예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말쯤에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9월 23일 개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당금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경기가 그렇죠. 되겠고 또 당연히 본선도 진출해야겠고요. 자, 황선홍 감독이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 명단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얘기 잠시만 나눠보면은 백승호 전북현대 소속, 박진섭 전북현대 소속, 그리고 울산 현대 소속인 서령우 이 세 명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꼽혔고,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정훈 선수 이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해외파는 이제 이강인 선수와 박규현 그리고 홍현석 선수, 정우영 선수가 뽑혔는데 예.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소속팀의 허락을 받고 아시안 게임에 합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허락을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7살까지 국면이 연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나누고 유튜브 MK타카에 쭉 이어갈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TV 라디오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저희가 추가 연장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모시는데 월요일마다 시간이 늘 부족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연장 방송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주시죠. 네. 일단은 와일드카드 3명은 윤동현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셨고 해외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7살까지 군이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PSG 입장에서는 군 면제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굳이 아시안 게임에 시즌 중반에 있지 않습니까? 보내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창원에서 이강인 선수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또 아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팀에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고, 당장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자체도 그렇죠. 네. 아직 확정이라고 못 보더라고요. 사실 AFC U23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이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파가 참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아, 국내 자원들. 네, 국내 선수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합류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나 아시안 게임 자체도 참가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래도 좀 창원에서 또 경기가 열리면은 본선 가는 길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뜨거운 응원으로 좋은 활약상을 미리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야구 이야기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 텐데, NC 후반기 첫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에 하나 원정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홈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전반기 말미 안 좋았어요. 네,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후반기 첫 시리즈 3연전 중에 한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고 두 경기를 모두 싹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1차전은 또 패디가 나와서 6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시즌 13승을 거뒀는데 지금 23승 페이스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뭐 MVP도 노려볼 만한 페이스고요. 지금 다승과 평균 자책점 1위인 투수입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경기 후반에 9회에 대거 3득점 올리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었죠. 예. 특히나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손아섭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해요. 아, 정말 멋진 오빠예요. 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5안타 쓸어 담았는데 후반기 첫 두 경기에서도 멀티히트 5안타 쓸어 담고 있고요. 예. 특히나 2차전에서는 제이슨 마틴이 홈런 2개 때려내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제이슨 마틴이 이제 부상으로 시즌 시작이 늦지 않았습니까? 근데 5월에 2할 3푼 9리에 1홈런, 6월에 3할 4리에 3홈런, 그리고 7월에 3할 4푼 1리에 4홈런 때려내면서 점점 KBO 리그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강인권 강인권 감독 역시도 마틴이 이제 리그 적응을 마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앞서 영상 나왔습니다만 제이슨 마틴과 그리고 선발 마운드 지킨 에릭 패디가 투타 이 외국인 선수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반기 첫 시리즈, 원정 시리즈 모두 승리로 쓸어 담았고, 박건우 선수도 앞서 홈런을 기록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1차전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코칭 스태프와 불화가 좀 있으면서 잠시 빠졌었는데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박건우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해줘야 타선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의 반가운 복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은 4연승을 질주했고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 포함해서 4연승 질주했고 5위 롯데와는 2경기 반차로 어느 정도 약간은 벌렸는데 네. 그 앞에 있는 팀이 두산인데요. 두산이 지금 10연승이에요. 10연승입니다. 정말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2경기 또 반차예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 초반이 정말 중요한 NC 다이노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해볼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경기가 좀 많이 미뤄졌었고 우천 연계됐었는데 일정 편성이 빡빡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고요. 네. 그 피치 클락이랑 그다음에 연장 승부치기 요런 게 도입될 수 있는 레벨업 프로젝트가
KBO를 통해서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KBO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메이저리그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치 클락과 베이스 크기 확대, 시프트 금지 등을 도입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피치 클락부터 들여다보면 농구로 치면 약간 샷클락 같은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 메이저리그의 작년 홈런왕이었던 에런 저지가 농구에서 샷클락이 도입된 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농구에도 샷클락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까? 이제 볼만 돌리면서 슛을 네. 잘 안 했었는데 득점이 많이 안 나왔겠군요. 그렇죠. 이제 샷클락이 도입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농구가 됐거든요.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피치클락이 도입되면서 좀 더 활발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고요.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의 경기 시간이 3시간 6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 시즌에는 2시간 40분으로 줄었어요. 2시간대로 경기가 줄어든 게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경기 시간 네. 축소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러면서 경기당 관중 수도 2,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예. 확실히 경기 시간이 짧아지면서 찾는 관중들도 많이 늘었어요. 미국 4대 스포츠, 인기 스포츠도 보면은 MLB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인기 추세가. 그게 올해 좀 경기가 이어지고 좀 약간 지루하다, 루즈하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워낙 또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야구 같은 흐름이 긴 스포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점을 잘 극복을 하는 피치클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어렸을 때 야구를 봤을 때는 경기 시간이 다 빨랐었거든요. 네네. 지금처럼 느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를 다시 되찾은 그런 피치클락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피치클락. 그리고 이제 승부치기도 있지 않습니까? 승부치기가 메이저리그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노사협정하면서 승부치기를 없애자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연장하자 네. 얘기로. 하지만 승부치기의 효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승부치기는 그대로 두는 걸로 했고요. 지금 KBO 리그에서도 퓨처스 리그에서는 승부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KBO 리그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 시간이 지금 워낙 길고 연장까지 가게 됐을 때 경기가 정말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승부치기와 피치클락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가 주자가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을 때 20초 내에 공을 던져야 되거든요. 투수는요? 네, 근데 KBO 리그에 들어올 때는 리그의 특성상 피치클락의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보다는 볼넷이 좀 많은 리그다 보니까 네네. 피치클락에 쫓겨서 공을 던지게 되면은 제구에 더 어려움을 겪는 투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스님은 경기 늦게 끝나면 집에 돌아갈 차가 없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쇄가 될 것으로 미국의 예로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중계진들이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네. 중계 3-4시간 하면요. 그렇죠. 중계진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모로 조금 더 인기에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레벨업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부치기 하면은 이제 무사 2루부터 미국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사 2루로 시작을 해서 그 2루 주자가 들어와도 투수에게는 자책점으로 기록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승부가 좀 더 빨리 끝나는 영향은 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 코리안 몬스터가 복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네, 트리플 A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했고요. 재활 등판 총 4번을 했는데 모두 내용이 좋았고 2실점 이상한 경기 하나도 없었고 볼넷도 딱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대로의 컨트롤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구속도 비슷한 거예요? 네, 구속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최고 구속 90.8마일이 찍혔거든요. 그 정도면은 부상 전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경기 치르면서 구속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토론토가 이번 주에 LA 다저스 원정 경기가 있고 주말에는 LA 에인절스와의 3연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타니가 이제 3연전의 첫 경기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토요일에 등판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러면 한일 매치업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오타니를 타자로 상대했을 때는 2타수 무안타에 삼진 하나 잡아냈고요. 지난 시즌 부상당하기 전전 경기가 바로 오타니와의 투수 간의 맞대결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류현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 더욱더 흥미진진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근 뭐 한일전에 있어서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결과물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특히나 또 오타니와의 맞대결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코리안 몬스터가 무엇보다 좀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해설위원도 그렇고 아마 소속 방송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또 팬들을 위해서 류현진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하길 바라면서 오늘 연장 방송 이형의 머니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